당신은 누구신가요? 그 순간 뇌경색으로 3년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시어머니가 묘비 앞에서 내 쌍둥이의 콧노래를 듣자마자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대기업 회장은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우리 도윤이 얼굴이야. 4명 다. 대기업 가족은 손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3년 동안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웠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간 숨겨진 비밀과 묘비에서 만난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꿀처럼 달콤한 일 가득하실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경기도 외곽의 저택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세워진 검은색 제네시스의 실내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재고는 대시보드 위에 놓인 낡은 메트로놈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물건은 30년도 더 된 것이었죠. 아들이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조수석에 앉은 비서 민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백미러 너머로 뒷좌석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휠체어가 접힌 채 실려 있었고 그 옆 좌석엔 아내 미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령의 오른손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왼손으로 물리치료용 고무공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창밖에 가로등 불빛에 어른거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의 부고를 듣고 쓰러진 뒤로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좌측 뇌경색이 왔고 우측 몸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재고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오늘은 조용히 다녀옵시다. 기자들 불러선 안 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묘역 쪽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미령의 얼굴은 창밖을 향한 채 굳어 있었어요. 눈빛만이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오늘 아들 도윤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도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재고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메트로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똑딱똑딱 울리던 그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민우의 말에 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며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재고는 다시 한번 메트로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간다. 뒷좌석의 미령이 고무공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차는 묘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 아래로 침묵만이 가득한 차 안을 가로질러 그렇게 한 걸음씩 아들에게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재고는 창밖의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백미러 너머 아내의 모습만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미령의 왼손은 여전히 고무공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동작이었죠. 회장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도련님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죠. 재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말인가? 사랑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칠 때도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쳐야 진짜 음악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재곤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콩쿠르를 준비하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재곤은 그저 음악 그만하고 경영학이나 공부해라라고 쏘아붙였었죠. 그래서 뭐? 재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마님께서 말씀은 못하셔도 아드님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요. 순간 뒷좌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미령이 쥐고 있던 고무공이 바닥으로 떨어진 소리였어요. 재곤이 황급히 백미러를 봤습니다. 미령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재곤이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는 뒷좌석으로 몸을 돌렸어요.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왼손이 공허하게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어요. 재곤은 떨어진 고무공을 주워 아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령의 손가락이 천천히 공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 손이 재곤의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령의 눈빛이 재곤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도윤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걸로 밥 먹고 사냐고 했던 말들, 27살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신분을 생각해라며 등을 돌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뒤늦게 깨달은 후회들. 재곤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세.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네. 민우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재곤은 메트로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추를 움직였어요. 또, 딱, 또, 딱. 규칙적인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령의 왼손이 그 박자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고무공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메트로놈의 리듬과 일치했습니다. 재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남긴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안쪽 반지하 원룸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어요. 휴대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죠. 아, 진짜. 서진은 알람을 끄고 눈을 비볐습니다. 옆에선 내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5살 쌍둥이들이었습니다. 아람, 아린, 아솔, 아윤. 좁은 방에 이불 2개를 깔아놓고 5 식구가 함께 자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청소일 나갈 때 입는 트레이닝복을 꺼냈어요. 낡아서 색이 바랜 회색 추리닝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엔 어젯밤에 씻어둔 도시락통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6개, 시금치 1단, 어제 분식집에서 가져온 햄 몇 조각이 전부였죠. 이걸로 점심까지 해야 하는데
서진은 한숨을 삼키며 달걀부터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붙였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좁은 부엌에 퍼졌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막내 아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아윤의 머리는 새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어요. 아윤아, 아직 일찍이야. 조금만 더 자. 배고파. 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리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윤을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다 하면 먹자. 응. 아윤이 엄마 품에 파묻혔어요. 서진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프라이팬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6개, 시금치 데친 것, 햄 조금. 이게 오늘 하루 5식구가 먹을 반찬이었어요. 엄마, 오늘 아빠 보러 가는 날이지? 아윤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응. 오늘 아빠 만나러 가. 나도 갈래. 그럼 다 같이 가야지. 서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윤이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도미 솔. 세 음만 반복되는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또 그 노래 부르네.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늘 이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가로 불러준 노래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직접 만들어준 곡이었죠. 도윤아, 미안해.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6시가 되자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아람이 제일 먼저 세수를 하러 갔고 아린과 아솔은 이불을 개기 시작했어요. 5살 치곤 꽤 의젓했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서진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5명이 둘러앉기엔 비좁았지만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한테 그림 그려간다. 아람이 말했어요. 옆에 놓인 종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라고 적힌 글씨 밑에 내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서진은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어요. 엄마, 아빠한테 노래 불러드릴 거야. 아솔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장가요? 응. 도미 솔. 아이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도미 솔. 도미 솔. 반복되는 멜로디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자장가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러준 노래였어요. 애들아, 준비 다 됐어?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챙겼어요. 물티슈, 간식, 여벌옷,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7시가 조금 넘어서 5식구는 집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나가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콧노래를 불렀어요. 도미 솔. 그 소리가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9시 경기도 외곽의 추모공원. 재곤의 차가 묘역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민우가 서둘러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휠체어를 꺼내 펼치고 미령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밀지. 재곤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묘역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오르막이었어요.
가을 낙엽이 길 양옆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재고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올라갔어요. 미령의 왼손이 고무공을 쥔 채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재고는 숨을 고르며 멈춰 섰어요. 도윤아,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묘비에는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29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령의 휠체어를 묘비 바로 앞에 세우고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재곤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왼손으로 묘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쪽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엄마, 여기야? 응,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재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한 여자가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키에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가방에선 물티슈와 간식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아람이 들고 있는 종이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천천히 와. 넘어지지 마.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췄어요. 조금 위쪽에 사람들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묘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저기 사람들 있어. 아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날이었죠. 괜찮아. 우리도 인사하러 가자. 서진은 아이들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휠체어에 앉은 나이 든 여자,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은 정장 차림의 남자. 재고는 다가오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와 4명의 아이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진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곤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곤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저희도 참배하러 왔는데.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진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들고 있던 그림을 묘비 옆에 조용히 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아람이 사진을 묘비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그 사진 속엔 남자 한 명이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재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 미, 솔, 도, 미, 솔. 단순하고 맑은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음만 반복되는 멜로디였어요. 미령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3년간 꼼짝도 하지 않던 그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왼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어요. 어머님. 민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안 돼. 재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휘청.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하지만 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미령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울음이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곤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우리 도윤아. 재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멈췄어요. 내 쌍둥이가 엄마 뒤로 바짝 붙어섰습니다. 재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4명의 아이들, 5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들, 도윤의 눈빛을 닮은 아이들. 재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뒤로 감싸 안을 뿐이었어요. 묘역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만이 낙엽을 흩날리며 지나갔어요. 서진은 아이들을 이끌고 서둘러 묘역을 내려갔습니다. 엄마, 왜 가요? 아빠한테 인사 안 하고. 아솔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빠르게 걸었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들이.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 도윤은 생전에 부모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하지 않는다고만 했었죠. 서진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도윤의 슬픈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보러 온 거 아니었어? 아람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아빠 봤잖아. 우리 그림이랑 사진 드렸잖니. 근데 왜 저 할머니가 울었어요? 아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마 슬퍼서 그러셨을 거야. 우리 노래 들으셨나? 응, 들으셨을 거야. 서진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편 묘역에선 재곤이 여전히 주저앉은 채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민우의 부축을 받아 겨우 휠체어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묘비 옆에 놓인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4명의 아이들. 저 아이들이.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와 무슨 관계일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나이, 도윤이 세상을 떠난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 콧노래. 도우미 솔. 도윤이 만든 자장가였습니다. 재곤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도윤이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항상 함께 있을게. 2022년 봄. 재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그때 도윤이가,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신 게 2022년 가을입니다. 그 전 봄이라면 저 아이들이. 도윤이. 재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 확실하지 않아.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미령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왼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고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느꼈지? 저 아이들에게서.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어내고 주차장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 예, 회장님. 저 사람들 찾을 수 있겠나?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부탁이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재곤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곤은 다시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어요. 도윤아, 내가 남긴 게 저 아이들이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묘비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재곤의 가슴 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기쁨과 그동안 그들을 몰랐다는 죄책감. 만약 정말 도윤이의 아이들이라면. 재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미령이 휠체어에서 작게 신음했어요. 그녀의 오른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두 걸음을 걸었던 그 다리도 경련하듯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목소리를, 저 콧노래를, 저 눈빛을, 도윤을. 재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진 씨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한그룹 비서실 강민우라고 합니다. 한재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저를, 왜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곳에서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분식집 사장 말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네. 사장님, 오늘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말분은 서진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봐. 애들은 어린이집에 있어요. 6시까지 데려오면 돼요. 그럼 다녀와. 조심하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 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아메리카노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곤이 서진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우는 카페 입구 쪽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 한도윤을 아십니까?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곤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도윤이의 아이들입니까? 재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진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있다고 우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재곤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도윤 씨가 그렇게 외로워하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도윤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재벌가와 평범한 집안은 맞지 않는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 씨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도윤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3년 전에 재곤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사고로. 네. 서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두 돌 되기 직전이었어요. 도윤 씨는 그날 회장님께 아이들 이야기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재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꼭 설득하고 오겠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재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윤이가 네. 회장님 자택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카페 안이 고요했습니다. 재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어요. 도윤 씨는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회장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재곤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재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손주들을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곤이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만약 정말 도윤이의 아이들이라면.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모두.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필요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서진이 재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 씨가 살아있을 때 인정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손주라고 찾는 건 너무 늦었어요. 재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전 가볼게요. 잠깐만요. 재곤이 서둘러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DNA 검사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서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머님, 아윤이가 열이 나서요. 기침도 심하고.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가려는 서진을 재곤이 붙잡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아파요. 놔주세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서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윤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어린이집이에요. 재곤은 서진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유는 해열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곤은 어린이집까지 태워다 준 뒤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단호히 거절했었죠. 엄마 배고파? 아람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재곤을 만나는 바람에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나가서. 서진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분이었어요. 서진이 문을 열자 말분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돼서 떡볶이 남았어. 애들 먹여. 사장님. 됐고 받아. 그리고 이건 경비 아저씨가 주라고 한 거야. 말분이 또 다른 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엔 과일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배 아저씨가요? 응. 애들 아프다며? 잘 챙겨 먹여야지.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말분이 서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왜 울어, 바보야. 우린 가족이잖아. 말분이 돌아간 뒤 서진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네 아이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와, 떡볶이다. 아솔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3년 전 도윤이 세상을 떠난 뒤 서진은 혼자였습니다. 2돌도 안 된 쌍둥이 넷을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말분이 나타났어요. 애 넷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 가게에서 일해. 말분은 서진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최춘배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약을 사다 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서진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아린이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너희가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서진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분식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말분이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말분 옆에 섰습니다. 사장님, 어제 고마웠어요. 뭐가? 당연한 거지. 말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나저나 서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던데.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만약 누가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면 받는 게 맞을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말분은 서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서진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지. 자존심이요? 그래. 넌 3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애들 키웠어. 누구 손 안 빌리고 구걸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말분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누가 뭐래도 넌 훌륭한 엄마야. 그거 잊지 마.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 바보야. 오늘 손님 많을 거야. 정신 차려. 말분이 웃으며 서진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날 오후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진은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춘배를 만났습니다. 춘배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서진이. 아이들은 괜찮아? 네, 덕분에 좋아졌어요. 춘배가 웃었어요. 그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서진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아저씨, 제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춘배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혼자 애 내 키우면서도 웃고 있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거든.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뭘? 우린 가족이잖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놀고 있었어요.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맞아. 우린 가족이야. 도윤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좁은 반지하에 살아도. 서진에겐 아이들이 있었고, 말분이 있었고, 춘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 자신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버텨온 자신이. 엄마. 아이들이 서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진은 내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어요. 사랑해, 우리 아가들. 우리도 엄마 사랑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도윤 씨, 우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우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 건강검진을 제안하십니다. VIP 병원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니 편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서진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윤의 기침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동네 병원도 부담스러운데 VIP 병원이라니.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순수하게 아이들 건강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틀 뒤 강남의 한 VIP 병원. 서진은 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병원 맞아? 아솔이 물었어요.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조금 큰 병원이야.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아과 전용 VIP 진료실이었어요. 방 안엔 장난감과 그림책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늘은 간단하게 건강 확인만 할 거예요. 의사는 아이들을 한 명씩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목을 살펴봤어요. 아람, 아린, 아솔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윤 차례였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아윤의 가슴에 댔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었습니다. 혹시 아윤이가 평소에 숨차하거나 피곤해하는 적 있나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끔 뛰어놀다가 금방 지쳐하긴 해요. 왜요? 심잡음이 들립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잡음이요? 네. 소아심장내과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민우가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아이들은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옆 작은 식당. 재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오자 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서진이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엔 소박한 국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 들었습니다. 재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윤이 검사 비용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진 씨, 전 정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자꾸 연락하세요? 당신이 힘들까 봐서입니다.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가 제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재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도윤이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 청혼할 거라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진에게 영원히. 도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가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마쳤습니다. 재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그때 도윤이를 인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서진은 반지를 꼭 쥐었어요. 재곤이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재곤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제가 할아버지 노릇 좀 하게 해주십시오.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네 아이가 민우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아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재곤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웃음소리, 도윤이랑 똑같습니다. 서진도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젓가락질 흉내를 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손 모양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윤 씨가 늘 그랬어요. 밥 먹을 때도 피아노 연습한다고. 서진이 작게 웃었어요. 재곤도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재곤도 함께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재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람이 재곤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재곤도 천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뒤 재곤의 자택. 재곤은 서재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도윤의 방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악보, 그리고 영수증 하나. 이게 뭘까? 재곤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보관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사고 나기 직전에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민우. 재곤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 주소 좀 확인해 주게. 도윤이가 뭘 보관해 뒀는지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서진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분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아,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사장님.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남긴 마지막 선물. 도윤 씨,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려나 봐요.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가 재곤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내일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래, 내일 아침 일찍 가세. 다음 날 보관소. 재곤과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도윤의 이름으로 등록된 보관함을 열었어요. 안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나왔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넷이에요.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USB엔 제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줄 자장가, 서진에게 주려던 반지를 고른 날의 영상, 그리고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들. 부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도윤올림. 재곤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재곤을 부축했어요. 재곤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해. 그날 저녁 재곤의 서재. 노트북 화면에 도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영상 속 도윤이 말했습니다. 전 서진을 사랑합니다. 신분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전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도윤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새 음을 쳤습니다. 도, 미, 솔. 이게 제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자장가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불러줬어요. 서진 배에 대고.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전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다음 날 재곤은 민우를 불렀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게. 정식으로. 회장님, 하지만 윤서진 씨께서 설득하게. 이건 도윤이를 위한 일이야. 재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 사후 혼인 신고 절차를 알아보라고. 사후 혼인이요? 도윤이와 서진을 정식으로 부부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내 손주가 될 수 있어. 재곤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정한그룹 회장 묘지에서 젊은 여자와 아이들 목격됐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묘지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재곤과 서진, 그리고 내 아이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숨겨둔 손주들? 아들이 죽었는데 웬 아이들? 재벌가 스캔들 터지는 거 아니야? 민우가 급히 재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온라인의 기사가. 재곤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찍은 거야? 모르겠습니다. CCTV 확인 중입니다. 재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진 씨한테 연락해. 당장. 하지만 서진의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 순간 분식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의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한그룹 회장님과 무슨 관계세요?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서진은 아이들을 꼭 안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증거를 찾았다는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한그룹 본사. 임원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리스크관리 담당 상무 박철호가 자료를 펼쳤어요.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주가가 폭락합니다. 당장 해명 기자회견을 여셔야 합니다. 기자회견은 없네. 재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철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회장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숨겨둔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까지. 그건 사실이 아니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차라리 저 여자와 관계를 끊으십시오. 돈 주고 입 막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재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 조심하시게.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감상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가시게. 당장. 재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박철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한편 서진의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사장 말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미안해. 손님들이 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주인이 나보고 당분간 나오지 말래.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내 잘못이 아니야. 손님들이 불편해한대.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청소 일을 나갔던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분 구했어요.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그게 건물 주인이 싫어하셔서요. 뭐 복잡한 사람은 곤란하다고. 전화가 또 끊어졌어요. 서진은 반지하 집 계단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도윤 씨, 어떡해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람이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주신 거야. 서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메모였어요. 학부모님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까지 피해가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아린이 물었어요.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도 확인했어요. 10만 원 남짓. 이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 쓰레기 봉투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재벌 애첩 꺼져라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서진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재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지연된답니다. 뭐? 병원 측에서 추가 대조가 필요하다고. 일주일은 더 걸린답니다. 재곤은 이를 악물었어요. 누가 압력 넣은 거 아닌가? 확인 중입니다만. 서진 씨는 괜찮은가?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재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하지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진은 아윤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아윤이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윤아. 서진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윤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119 불러야 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으려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진 씨, 나와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재벌한테 빌붙은 거지.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은 채 주저앉았어요. 엄마, 무서워. 나머지 아이들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서진은 온몸이 떨렸지만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윤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아윤을 받아들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박수 불규칙,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당장 심전도 찍고 흉부 엑스레이. 의사들이 아윤을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어요. 서진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들어가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나머지 세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윤이 어떡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지만 눈앞이 캄캄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아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심장이요? 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추정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가 필수입니다. 의사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늘은 일단 입원시키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얼마예요? 입원비만 하루에 20만 원 정도고 정밀 검사까지 하면 최소 5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00만 원. 원무과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보시죠. 병실에 누워있는 아유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아윤아. 서진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고는 민우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회장님, 윤서진 씨의 막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뭐? 재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느 병원인가? 강남성심병원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심장 문제라고. 당장 가네. 재곤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서진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새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윤서진 씨. 재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곤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어떻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래요. 저한텐 그런 돈 없어요. 재고는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싫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전 회장님께 빚진 사람이 되잖아요. 빚이 아닙니다. 재곤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 손주를 위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손주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진이 울먹였어요. 전 그냥 혼자 키우고 싶었어요. 누구 도움 없이 당당하게. 하지만 지금은 무너졌어요. 서진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요. 사람들 눈총 받고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도윤 씨,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재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가 깨어났어요. 서진이 황급히 일어나 병실로 뛰어갔어요. 재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윤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를 보자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윤아, 괜찮아? 서진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고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물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물수건을 집었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재곤이 아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어요. 아윤이 재곤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재곤의 손이 멈췄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그는 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밤새도록 재곤은 병실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아이가 깰 때마다 물을 떠다 줬어요. 서진은 지쳐서 의자에서 잠들었고 새 아이도 바닥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재곤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민우였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재곤의 심장이 뛰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99.99% 일치합니다. 내 아이 모두 도윤 도련님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재곤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아. 그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4명의 손주들, 도윤이 남긴 마지막 선물들. 민우, 재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곤은 본사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DNA 검사 결과지, 다른 하나는 보도자료 초안이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결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재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개하면 서진 씨와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루머는 계속될 겁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후 혼인 신고를 위해선 윤서진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럼 아이들은 법적으론 여전히 혼외자로 남습니다. 재고는 주먹을 쥐었어요. 도윤이가 제일 원하던 게 뭐였는지 아나? 무엇이었습니까? 인정받는 거였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가 선택한 삶을 인정받는 것.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 아이가 죽었어. 회장님, 이젠 더 이상 틀리고 싶지 않네. 재곤이 보도자료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거야. 대신 그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조용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할 거네. 한편 서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유는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입원 중이었어요. 수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이었죠.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비 아저씨 춘배였습니다. 서진아, 집주인이 연락했어. 이번 달 월세 안 들어왔다고.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곧. 서진아. 춘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했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돌아보니 재곤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진 씨, 제 제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재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시면? 아닙니다. 재곤이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와
정식으로 결혼해 주십시오.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사후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윤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재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정식으로 제 손주가 됩니다. 도윤이의 아이들로 인정받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빚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재곤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제일 원했던 걸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떳떳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 씨는 회장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압니다. 재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서진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사후혼인 신청서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웨딩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혼자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진아, 꼭 여기서 결혼하자. 약속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 재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윤이가 이 사진을 제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비웃었어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재곤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젠 압니다. 도윤이의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서진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재곤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진 씨, 아윤이 수술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로서의 최소한입니다. 그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진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도윤 씨,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복도 끝, 재곤의 차가 있는 주차장. 재곤은 차에 타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늦었지? 이제라도 제대로 하마. 그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똑딱, 똑딱.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박동규라고 합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3년 전에 한도윤 씨를 태웠던 기사입니다. 그날 사고 나기 직전에요. 재곤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재곤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카페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동규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제 택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날 도윤 씨를 태웠을 때 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 씨가 차 안에서 편지를 쓰셨어요. 회장님께 드릴 거라고. 재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편지를요? 네. 여기 있습니다. 동규가 낡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는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도윤의 필체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고 이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곤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3년이나 걸렸네요. 서진이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전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저 피아노 그만두라고 하셨을 때 서운했지만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잖아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 오늘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언젠간 아버지께서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윤올림. 재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도윤의 방에서 가져온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열어봐야겠구나. 재고는 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3년간 손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피아노, 악보,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 재고는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엔 또 다른 USB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나왔습니다. 서진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남자용이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도윤이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이게 제가 만든 자장가예요. 도, 미, 솔, 세 음만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음악은 복잡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고. 도윤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이 배에 대고 매일 불러줬어요. 아이들이 이 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서요. 아빠의 목소리를.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만약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부탁드립니다. 서진이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고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도, 미, 솔. 떨리는 손으로 세 음을 쳤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미령이었습니다. 회장님, 마님께서 이 방에 가시겠다고. 미령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녀의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곤이 다시 새 음을 쳤어요. 도, 미, 솔. 미령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여보. 재곤이 달려가 아내를 부축했어요. 미령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오른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 미, 솔, 새 음을 쳤습니다. 흑, 흑. 미령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재곤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들렸어? 도윤이 소리가 들렸어?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곤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 씨,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윤이가 남긴 모든 것들을. 네. 블랙박스 영상, 편지, 그리고 금고 안의 영상까지. 이제 법무팀이 움직입니다. 사후혼인, 출생신고, 정정, 모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재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제대로 말할 겁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제 가족이라고. 서진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재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이 원했던 세상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이틀 뒤
병원 소아심장내과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심잡음은 있지만 무해한 기능성 잡음이에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수술 안 해도 돼요? 네.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윤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서진은 아윤을 꼭 안았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래. 너 괜찮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고는 진료실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무팀 보고는 어떻게 됐나? DNA 검사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편지 등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사후 혼인 신청은 4주 내로 가능하고 출생신고 정정은 6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죠. 대신 보도자료와 의사소견서만 배포하기로. 그래, 그게 맞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야. 재곤이 말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재곤은 서진과 아이들을 병원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로비 한쪽엔 오픈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칠 수 있는 피아노였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보고 눈을 빛냈어요. 엄마, 저기 피아노다. 아람이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뒤따라갔어요. 아람이 의자에 앉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미, 솔, 새 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고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어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아 이 새 음을 치던 모습. 민우는 휠체어를 밀고 있던 미령을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미령은 아이들이 치는 건반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이 미령을 보고 웃었어요. 할머니, 같이 쳐요. 아린이 미령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령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어요. 도, 그녀가 한 음을 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낸 소리였어요. 어머니. 재곤이 다가갔습니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솔이 다음 음을 쳤어요. 미. 그리고 아윤이 마지막 음을 쳤습니다. 솔. 내 아이와 미령의 손가락이 함께 건반 위에서 움직였어요. 도, 미, 솔. 도, 미, 솔. 단순한 멜로디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찍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령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재곤이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지금, 도, 윤, 미령이 말했어요. 3년 만에 처음 내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고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의 어깨도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가,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미령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피아노를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는 거예요? 미령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아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들, 고마워. 할머니를 살려줘서.
재곤은 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봤어요. 서진 씨,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서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이에요. 로비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미령도 함께였습니다. 도, 미, 솔. 그 소리가 병원을 넘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그룹 본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재곤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 아들 한도윤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박철호가 비웃었어요. 회장님, 그 건으로 또 들으시게. 재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며느리와 내 손주가 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며 회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주가의 악영향을. 가족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재곤이 테이블을 쳤어요. 가족은 책임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반대하시는 분은 사표를 내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재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 끝.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남긴 반지. 도윤 씨,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추모공원 언덕. 도윤의 묘 앞엔 이제 두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재곤과 미령, 서진과 내 아이들. 묘비엔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한도윤. 그리고 윤서진의 영원한 반려자. 서진은 사후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도윤의 아내였어요. 아이들의 출생 신고도 정정됐습니다. 하나람, 하나린, 하나솔, 하나윤. 모두 도윤의 자녀로 등록됐어요. 도윤아, 우리 왔다. 재곤이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 가족이랑 함께 왔어. 이제 자주 올 거야. 미령은 휠체어 없이 서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안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가족을 엄마가 지킬게. 아이들이 묘비 앞에 그림을 놓았어요. 이번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아람이 말했어요. 우리 집 넓어졌어요. 아빠 방도 있어요. 재곤은 서진과 아이들을 경기도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도윤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아이들 방을 새로 꾸몄어요. 서진도 자신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아린이 말했어요. 재곤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선생님 구해줄게. 너희 아빠처럼 멋지게 칠 수 있을 거야. 서진은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 걱정 마세요.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회장님과, 아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녀의 손엔 2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도윤이 준 반지와 자신이 도윤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 재곤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힘들면 언제든 말하게. 우린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며 묘비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도미 솔 도미 솔. 그 소리가 언덕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미령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윤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어. 내 가족은 이제 우리가 지킬게. 너는 편히 쉬어라. 그의 마음속으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참배를 마치고 언덕을 내려갈 때 아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아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 뒤를 돌아봤어요.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거야. 차에 타기 전 재고는 자택 거실에서 가져온 메트로놈을 꺼냈어요.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민우가 물었어요. 재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고 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도윤 씨, 당신이 바라던 세상이에요. 우리 이제 행복할게요. 일주일 뒤 정한그룹은 조용히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고 한도윤 씨의 가족 공개, 사후 혼인 및 출생신고 정정 완료, 의사소견서 첨부,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다만 사실만을 담은 자료와 병원 소견서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댓글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3살짜리 애들 넷 키우면서 3년을 버텼다니. 대단하다. 재벌이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 처음 본다. 아이들 피아노 치는 영상 봤는데 눈물 났음. 여론은 서서히 안정됐어요. 그날 저녁 자택 거실. 재고는 도윤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메트로놈을 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도, 미, 솔. 새 음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칠래요. 내 아이가 재곤 옆에 섰습니다. 함께 건반을 눌렀어요. 도, 미, 솔. 도, 미, 솔. 미령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다 같이 쳐볼까요? 미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6사람이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어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후회,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거실의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메트로놈도 함께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남긴 가족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새 음의 자장가가 되어 아이들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재고는 아들을 잃고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서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버텨온 그녀의 강인함이 결국 2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선물했습니다. 사랑은 때론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도, 미, 솔. 새 음처럼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이었어요. 당신의 가족에게도 오늘 그 사랑을 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